나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성우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당신 뒷바라지만 했잖아요. 그 말에 성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기에 테이블 놓고 저기에 나무 심으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성우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봅시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차에 올라타 떠나면서 그는 백미러로 공사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괜히 시작한 건가? 응. 나는 후회 안 해요. 이번엔 우리 맘대로 해봅시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지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 지금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민은 매일 현장에 나와 일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봐주네요. 새벽 6시였습니다. 김성우는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38회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회사 메일도 부서 단톡방도 아침 회의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에서 아내 이정순이 잠든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그 소리를 듣다가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믹스커피였습니다. 평생 마셔온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천천히 저으며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양복을 입고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정순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나왔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관이지 뭐. 정수는 남편의 등을 지나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과 김치를 꺼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답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성우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같은 또래 남자들이 몇 명 더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 선배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옆자리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같은 은행 지점에서 일하다 작년에 퇴직한 후배였습니다. 성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저도 그렇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굴렸습니다. 성우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38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한 날부터 정년퇴직까지 그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창구에서 시작해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부지점장까지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순이 차린 밥상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성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수는 평생 자신의 바람을 먼저 꺼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자신의 꿈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충청도 친정집 있잖아요. 그 빈집 말이에요. 응, 알지. 거기를 카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성우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장사를. 장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이 앉아서 차 마실 곳이면 돼요. 누가 오면 대접하고.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 뒷바라지만 했잖아요. 이제 나를 위한 것 좀 해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성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부부는 차를 몰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정순의 친정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성우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은 갈라져 있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좋았습니다. 남향으로 난 마당에 오후에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이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기에 테이블 놓고 저기에 나무 심으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성우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성우의 가슴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해봅시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순이 깜짝 놀라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요? 해보자고. 우리 둘이서.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조용했던 노년의 일상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은행에 적금을 해지하러 갔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전액 인출하시는 거죠? 네. 돈을 받아든 성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정순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응. 이제 시작해봅시다.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부들이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금간 벽을 보수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게 다졌습니다. 공사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어르신 몇 분이 대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래? 카페를 연다던데. 카페? 이 시골에? 서울서 은퇴하고 내려왔다잖아. 에이, 금방 접을 텐데 뭐. 성우는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일을 계속했지만 귓가가 화끈거렸습니다. 정수는 인부들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애써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공사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말끔한 점퍼에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분 계십니까? 성우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주인입니다만.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는 박만수라고 합니다. 박만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성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그게 말이죠. 이 땅 말입니다. 혹시 파실 생각 없으신가 해서요. 좋은 값에 드릴 수 있습니다. 팔 생각 없습니다. 성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카페를 하신다고요? 이 동네에 손님이 얼마나 온다고.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옆 동네 사람으로서 충고 좀 하자면. 충고는 필요 없습니다. 박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떠나면서 그는 백미러로 공사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재 배송이 예정보다 이틀 늦어졌습니다. 성우가 자재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요. 거래처에서 배송을 미루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순이 물었습니다. 왜요? 자재가 또 늦어진대.
이상하네요. 계약서에 날짜가 명시돼 있는데. 성우도 의아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청 건축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다시 챙겼습니다.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청 담당자는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도면이 좀 불분명하네요. 건축사가 그린 겁니다. 그래도 규정상 다시 보완하셔야 합니다. 성우는 참고 서류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박만수와 마주쳤습니다. 박만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힘드시죠? 성우는 대꾸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공사는 계획보다 보름이나 늦어졌습니다. 자재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저녁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정순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 앞을 지나는데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결국 망할 거야. 그러게. 괜히 돈만 날리고. 서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성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순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성우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공사는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괜히 시작한 건가?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정순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옆에 앉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후회돼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후회 안 해요. 이번엔 우리를 위해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근데 여보,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이번엔 우리 맘대로 해봅시다. 정순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성우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끝까지 해보자. 그래요. 우리 둘이 시작한 거니까.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사장으로 나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정순도 나와서 페인트통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새벽 5시였습니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정순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공사비로 예상했던 금액의 2배가 들어갔습니다. 자재 지연으로 인부들의 일당도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자식들한테 얘기해 볼까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애들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 그래도 그냥 우리가 해결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인부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작업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무슨 일입니까? 다음 주 인건비 말입니다. 좀 빨리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정대로 주기로 했잖습니까? 그게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성우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작업반장이 돌아갔습니다.
성우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주말까지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오전 10시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김씨, 잠깐 나와 보시오. 성우가 나가자 이장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공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만. 네, 생각보다 손볼 데가 많아서요. 그게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오. 무엇이 불편합니까? 공사 소음도 소음이지만 이 땅이 원래 농지였소. 용도를 바꾸려면 마을 동의서도 필요한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뭐, 법적으론 필수는 아니지만 마을에서 살려면 인심도 얻어야지. 이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자꾸 얘기를 하더구만. 저 땅이 나중에 개발될 땅인데 카페 같은 거 하면 문제라고.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박만수였습니다. 이장님, 저희는 그냥 조용히 장사 좀 하려는 겁니다. 알아. 근데 마을이 작지 않소. 다들 뭐라고 하면 나도 곤란하단 말이오. 이장은 담배를 비비고 돌아갔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정순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그만둘까요? 정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쏟아부은 돈은 어떻게 하고. 그래도 이렇게 힘들 바엔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낯선 차 한 대가 공사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29쯤 되어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혹시 이정순 선생님 계세요? 정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자를 보자 정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민아. 선생님. 한지민이었습니다. 정순이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칠 때 제자였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SNS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카페 한다고 올리신 거. 그걸 봤구나. 네. 저 지금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정순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민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지민이 공사장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면을 펼쳐놓고 성우와 정순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공간은 너무 답답해요. 벽을 뚫고 창을 더 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이 더 드는데. 제가 아는 시공업체 소개해드릴게요. 저렴하게 해줄 거예요. 지민은 또 마당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여기 나무를 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테이블은 너무 새 걸로 하지 말고 오래된 느낌으로.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제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게요. 요새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성우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매일 현장에 나와 일했습니다. 페인트 색을 고르고 가구 배치를 정하고 조명을 달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이 찍은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습니다. 충청도 시골 빈집의 변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기 어디예요? 완전 감성적이에요. 오픈하면 꼭 가보고 싶어요. 정수는 휴대폰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봐주네요. 그쵸? 요새 사람들은 이런 공간을 찾거든요.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젊은 여자가 와서 설치네. 서울 애들이 와서 이것저것 바꾸니까 보기 싫어.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마을이 시끄러워져. 성우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만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2명의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김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성우가 나갔습니다. 박만수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 말입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됐어요. 도로가 이쪽으로 나요.
당신네 땅도 수용될 겁니다. 공식 통보가 온 게 없는데요. 곧 올 겁니다. 그 전에 팔면 보상금보다 더 드릴 수 있어요. 사고 싶으면 제대로 절차 밟으세요. 협박은 필요 없습니다. 성우는 돌아섰습니다. 박만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날 밤 성우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지민이 심어놓은 어린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돈도 없고 마을 사람들도 등을 돌렸고 개발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끝까지 해봐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지민이가 왔잖아요. 사람들도 관심 가져주고 뭔가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성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지. 우리 색깔로 끝까지 가봅시다. 별이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나 공사장으로 갔습니다. 지민도 벌써 와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간판 달아요. 간판? 네. 소담 카페라고요. 선생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성우는 소담 카페라고 쓰인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햇볕에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예쁘네요. 정순이 남편 옆에 섰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석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낡았던 빈집은 이제 따뜻한 카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정순이 좋아하는 들꽃 사진이 걸렸습니다. 지민이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사진 찍어요. 정순과 성우가 간판 아래 섰습니다. 지민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오픈이죠? 응. 11시부터. 손님 많이 올 거예요. 지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간을 찔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괜찮을 거예요. 정순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놓인 테이블이 빗물에 젖었습니다. 손님이 올까요? 올 거야. 성우가 대답했지만 그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SNS를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못 온대요. 그럴 수도 있지. 정순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만수의 차였습니다. 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이래서 내가 뭘 했어요. 박만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떠났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정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석 달 동안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적금을 깨고 밤새 고민하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낸 시간들.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당신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해줬어요.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산을 쓴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 이춘자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어머, 문 열었구만.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오는 날 따뜻한 차 한 잔이 딱이지. 춘자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젖은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 나는 응원한다고 전화로 왔어. 감사합니다. 정순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춘자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서울서 배워왔나?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보고 연습했어요. 요새는 유튜브로 다 되나 보네. 춘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마을 청년회장과 부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구경 좀 하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빈 공간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여기 SNS에서 봤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진보다 실제가 더 좋네요. 지민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제가 올린 거 보고 오셨어요? 네. 꼭 와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커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다. 곧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3명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맞죠? 소담 카페. 네, 맞습니다. 와, 분위기 대박. 카페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성호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보, 봐요. 정순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네. 성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당의 나무가 빗물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박만수가 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씨. 네. 인정합니다. 네. 이 카페 마을에 필요했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방해한 거 죄송합니다. 성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만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개발 계획도 백지화됐어요. 시청에서 이쪽은 보존지역으로 남긴대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마을 주민들이 반대했거든요. 카페가 생기니까 관광객도 오고 마을이 살 것 같다고. 성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박만수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지민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첫날 대박이에요. 지민아, 고마워. 별 말씀을요. 저도 행복했어요.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와 정수는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여보. 응.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봐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나무였습니다. 정순아. 왜요? 우리 둘이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죠. 우리잖아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카페의 불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성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내일도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이 올 것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마당에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성우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의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 향과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3달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손에 맞았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정순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묶으며 그녀가 웃었습니다. 응. 오늘 날씨 좋을 것 같아. 그러게요. 손님 많이 오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꽃을 갈아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성우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남자가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내리세요? 네. 아직 서툴지만요.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성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장과 춘자, 그리고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나? 이장이 물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입니다. 뭐가 덕분이야? 자네가 잘해서지. 춘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곳이 생겨서 좋아. 젊은 사람들도 오고. 맞아요. 요새 마을이 활기차졌어요. 청년회장도 거들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지민이 왔습니다. 요새는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도 대박이에요. 그래? 네. SNS 팔로워가 10,000명 넘었어요. 정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뭐니? 인스타그램 구독자요. 소담 카페가 유명해졌어요. 지민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댓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사장님 부부 너무 다정하세요. 인생 카페 인정. 정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민아. 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하신 거예요. 지민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요새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들렀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성우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박만수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 씨. 네. 제가 처음에 많이 방해했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남의 꿈을 막으려 했죠. 박만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마을한테 더 좋은 일이었어요. 개발보다 훨씬.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마을이 살았으니까.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성우와 정수는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지민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언제든지 와. 지민이 떠났습니다.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와 정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씩 들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행복해요. 나도.
평생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지.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래도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둘이서. 성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카페의 불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성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은행에서 정년 퇴직하던 날. 쓸모 없어진 것 같았던 그날.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던 그 시간들. 참 멀리 왔네.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냥. 우리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맞아요. 잘 왔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66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에 늦은 때는 없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요. 그래. 오래오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떨어진 낙엽이 마당을 굴렀습니다. 성우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이 올 것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웃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그래? 네. 아버지 표정이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요. 성우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행복하거든. 보여요. 어머니도 그렇고. 큰아들은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시작하길 잘하셨어요. 고마워. 나중에 저도 은퇴하면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래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들이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성우와 정수는 마당에 섰습니다.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정순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주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정수는 남편의 팔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함께 걸어온 세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소담 카페의 불빛이 밤을 밝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2막 어떠신가요? 인생 2막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